시민 안녕하십니까? 손성디TV의 준PD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방송 손성디TV 오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여러분. 네, 호국 보훈의 달이죠. 자, 6월 달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6월 달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열심히 성실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김남국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17일 동안 잠적을 거듭했었던 김남국이 어제 국회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김남국이 본인과 관련된 코인 이 게이트와 관련돼서 뭔가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김남국이 국회에 등장하자마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김남국이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요. 요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김남국이 왜 이모를 이모 교수라 말했는지, 왜 김남국이 호주와 오스트리아를 구분을 못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김남국은 참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SNS 글을 보고 사실상 김남국이 본인의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 자백을 했다. 김남국이 또 한 번 응줄을 탔다. 왜 김남국이 17일 동안 잠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김남국 앞에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을 혼자서 한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손상대TV를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김남국의 말 한마디, 김남국의 SNS 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 사실상 그것이 김남국의 자백이자 김남국의 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로 실수이자 자백으로 들어가서 검찰의 수사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잠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김남국이 어제 무려 17일 만에 국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국회에 등장을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남국이 뭔가 대응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 같은데, 자, 어제 등장한 김남국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얼굴이 좋죠, 친구 여러분. 네? 생각보다 얼굴이 좋죠. 그 안민석에 따르면 김남국이 지금 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데, 생각보다 김남국이 아주 좋아요, 얼굴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김남국 얼굴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푹 쉬었으면은 얼굴이 하얘졌어. 네? 피부가 좋았어요, 피부가. 얼마나 잘 자고 잘 먹었으면은. 네?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숨쉰 채 아주 그냥 생기 있게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어제 김남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신 것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리특위에 성실하게 소명을 할 거라고. 아니, 저는 웃긴 게 뭐냐면요. 윤리특위에 성실하게 소명할 사람이 당내 조사에는 자료도 안 내고 탈당을 합니까? 네? 아니,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당내 진상조사단에는 자료도 제출 안 한 채 탈당한 김남국이 윤리특위에는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김남국이 또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요? 아니, 17일 동안 국회에 출석을 안 하며 잠적을 거듭했던 김남국이 감히 우리 국민들 앞에 성실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수 있다? 야, 저는 정말 이거보다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이 김남국과 관련돼가지고 김남국이 코인을 거래한 업비트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비트, 김남국 거래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실제 어제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돼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제 김남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입장을 내더라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금 세탁 의혹 명백한 허위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남국이 어떻게 했느냐? 어제 본인 SNS에 글을 하나 써 올린 겁니다. 요런 식으로. 네, 바로 잡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자금 세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업비트의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김남국이 이렇게 SNS에 글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김남국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업비트의 입장이라고 올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업비트 커뮤니티실입니다. 두나무는 5월 31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나 회의에 출석해 조사단의 질의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두나무는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의 설명을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김남국이 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요. 아, 김남국이 그래서 이모랑 이모 교수를 헷갈렸구나. 아, 그래서 김남국이 호주랑 오스트리아 구분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 글을 보면요. 김남국 스스로 자금 세탁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이 글 중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업비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이건 돈 세탁, 자금 세탁이라는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거래하면 이거 자금 세탁입니다. 라고 업비트 측이 밝힌 겁니다. 그걸 지금 김남국이 올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자, 어떤 거래입니까? 이런 거래. 김남국이 10억 벌어 40채 이체하고 30억 소명 안 되는 것. 네? 이런 거래. 새벽 4시에 47억 위믹스 이체하고 12시간 만에 23번 쪼개기 이체한 것. 이런 거래요. 빗썸이 출금이 막히자 김남국 업비트로 우회하다가 이상거래 덜미 잡힌 것. 네? 이 모든 게 뭐라는 겁니까? 실명제 피하느라고 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래를 두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업비트 측은 그거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남국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아, 그거 나랑 상관없어. 업비트 측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을 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업비트 측이 주어를 김남국이라고 안 했다고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김남국, 그러니까 이게 이상거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김남국의 이상거래입니다 라고 말을 안 했다고 이게 이상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김남국처럼 거래하면요, 그게 이상거래라고요. 그게 자금 세탁 정황이라고요. 그걸 지금 업비트 측이 저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김남국이 본인 SNS에 저렇게 올린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친구 여러분? 결국 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김남국이라고 말 안 했잖아. 김남국 거래라고 말 안 했잖아. 이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어. 허위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남국처럼 쪼개기 이체하면요. 그거 자금 세탁 정황이고요. 김남국처럼 소명해야 될 걸 소명을 못하면요. 그게 바로 자금 세탁 정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김남국이 지금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차백해버렸어요. 나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 거래를 했다. 김남국 스스로 지금 본인 SNS에 또 뭐 하는 겁니까? 자금 세탁에 대해서 자백하는 꼴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김남국이가 17일 동안 못 나왔던 거죠, 친구 여러분. 이러니까. 보세요. 글 하나 쓸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자백을 해버리잖아요. 제가 김남국의 SNS 글 한두 번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또 17일 만에 등장을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자백을 해버렸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모랑 이모 교수를 구분을 못하죠. 아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실명제를 피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명제를 피해서. 네. 어떤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서요? 빗썸에 있는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서 업비트로 우회하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남국한테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김남국이 과연 해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실제 빗썸이 실명제를 발표한 날이 언제냐? 2022년 1월 19일입니다. 더 나아가
신분증까지 촬영한다고 말한 게 2022년 1월 24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빗썸은 실명제 거래를 1월 달에 발표를 한 거예요. 1월 달에. 자, 그러면 업비트는 언제부터 실명제를 하기로 발표를 했느냐? 보십시오. 이게 실제 업비트의 공지사항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실명제와 관련돼서 2022년 3월 25일 00시부터 변경된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빗썸은 실명제와 관련돼서 1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지만 업비트 측은 3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언제 거래했습니까? 1월 31일. 네. 2022년 1월 31일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빗썸이 실명제 거래를 시행하게 되니까 아직 실명제 거래를 시행 안 했던 업비트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이상 거래를 하다가 김남국이가 덜미가 잡혔다라는 것이죠. 그걸 뭐 한 겁니까? 업비트 측이 FIU에 신고를 했고, 이런 거래는 뭐라고요? 업비트 측에 의해서 바로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라는 거예요. 김남국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네? 말 같지도 않게 뭐 허위다, 법적 조치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김남국의 이러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 김남국 스스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김남국이 윤리특위 가서 하겠대요. 성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조만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검찰 가서. 왜냐? 검찰이 어제 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위믹스 사기 논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김남국 코인 거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위믹스 코인과 관련돼서 검찰이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 실제 김남국의 이 코인 거래 매매 내역까지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실제로 이 대선 때 2억 5천만 원 빠져나간 것, 이 업비트에서 빠져나간 돈까지 검찰이 저는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자, 김남국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알아서 하세요. 잠적을 하든 SNS에 글을 쓰든 뭐 성실하게 소명을 하든, 네,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김남국 검찰 가서 강제적으로 소명할 날이 멀지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이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김남국이 미처 생각 못했던, 김남국이 놓쳤던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방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김남국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내가 볼 때 잠적을 또 해야 될 것 같아. 아유. 자, 이런 가운데 김남국만큼이나 지금 참 재밌는 분들이 계세요. 김남국만큼이나. 자, 누구냐? 바로 돈봉투와 관련된 윤관석, 이성만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자, 지금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참 살려고 열심히 합니다. 네. 자, 이성만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고서도 민주당 여성당원 행사 뒤풀이에 참석해서 술 마시고 노래까지 했대요. 네. 자, 탈당하고 민주당 행사 가서 음주 가무를 즐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 윤관석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 결백하다고 서한까지 써서 보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네.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윤관석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서한을 돌렸다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 자, 그러니까 본인들의 체포동의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금 혐의를 봤을 때는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방탄조끼 찢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빼박 구속이 날 것 같으니까 지금 별의 별짓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미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은 끝났어요. 네? 검찰 수사 단계는 이미 윤관석, 이성만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돈을 받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송영길까지도 지켜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어떤 진술까지 얻어냈냐면요. 자, 이런 진술까지 얻어냈습니다. 돈봉투 스폰서 송영길 알게끔 보좌관한테 돈을 줬다. 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돼서 실제 돈을 만들어줬다는 그 스폰서 사업가가 송영길이 알게끔 보좌관한테 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강내구와 이정근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스폰서. 자, 이 녹취록 다시 한번 좀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20여일 전 2021년 4월 10일 강내구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입니다. 돈 봉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인물, 이른바 스폰서로 사업가 김모 씨가 등장합니다.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김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언급됩니다. 그냥 월요일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마치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내구와 이정근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저 스폰서가 있습니다. 저 스폰서. 자, 그런데 저 스폰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송영길 보좌관한테 돈을 줬다라는 겁니다. 송영길 보좌관에. 친구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들었던 녹취록에 따르면 저 스폰서랑 누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강내구랑 이정근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을 이렇게 건넸던 겁니다. 원래는 이 사업가 김모 씨가 강내구한테 돈을 건네고 강내구가 이걸 송영길 보좌관한테 돈을 건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걸 이 사업가가 이렇게 건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내구를 거치지 않고 사업가 김모 씨가 송영길 보좌관에게 다이렉트로 돈을 건넸다라는 겁니다. 이 정황 증거를 검찰이 포착을 했고 실제 수사를 했고 어떻게 됐냐? 이걸 시인까지 한 거예요. 스폰서 사업가가 송영길 보좌관에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걸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아니 왜 그동안은 강내구를 거쳐서 돈을 전달했던 이 사업가가 왜 이번에는 강내구를 거치지 않고 송영길 보좌관한테 바로 건넸을까? 자,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친구 여러분? 송영길이 알아야 되니까. 송영길이.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이 알게끔 강내구를 거치지 않고 보좌관한테 바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이 사업가 김 씨가 송영길 보좌관한테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를 위해 돈을 건넸다라는 걸 송영길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왜 이 사람이 강내구를 거치지 않고 송영길 보좌관한테 바로 가겠어요. 이 정황 증거를 검찰이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진술까지도 확보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송영길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도 없다. 아니, 송영길도 모르게 그 많은 돈들이 오고 갔다? 송영길도 모르게 송영길 보좌관한테 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게 봉투 20개로 만들어져서 300만 원씩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뿌려졌다?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망이 윤관석, 이성만을 넘어 송영길을 향해서도 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고 그 그물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김남국이 부정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송영길이 부정을 한다고 해도 검찰의 수사망은 지금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들의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물이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물이 스테인레스. 자, 이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김남국도 검찰 가야 될 것 같고요. 송영길도 본인의 소원대로 검찰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때 됐을 때 김남국과 송영길이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